김지민 변호사님. 청암 도병수 변호사님. 소개 안 된 분 있습니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체불한 다음 정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월 18일 한덕수 정인에 대한 주신문사항, 2월 20일 홍장원 정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피청구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3, 한덕수 정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증거제출서 15 제출하셨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2월 19일자 증거설명서, 증거제출, 송부촉탁, 사실조회 신청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홍장원 정인에 대한 정인신문사항, 2월 20일자 증거설명서, 각 증거제출 을 226까지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227까지 제출. 200 예. 채널A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 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 안전, 국방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 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요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개명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사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예, 개개인에게- 증인에게 무슨 지시했습니까? 저한테는 그 특별한 지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상적인 의전, 예를 들면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그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신 좀 대신 참석해달라 참석하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이 본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될 걸로 예상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혹시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대적견실 뭐 회의라고 할지 간담회라고 할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추가 신문 전에 잠깐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례 또는 정례 국무회의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오라는 연락을 받고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이거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와 달리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 강요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역시 사법부와 수사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20시 22분경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대통령께서 왜 저에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용 원장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이 미국에 출장 가는 것으로 알고 증인에게 전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엔 별다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죠. 20시 22분에는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22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죠. 예, 받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분 후 22시 46분경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증인은 느낌이 증인과 통화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둘러대는 느낌이어서 더 말은 안 하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요. 예, 예, 직무실로 기억합니다. 집무실이요? 네. 그때도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지시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건가요?
22시 46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예. 그건 사실인가요? 기억이 안 나나요? 22시 46분에 어떤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 시간 대답을 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폰만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화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하라고 푸는 것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증인이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 사람과도 바꾸게 우기고 써서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느냐 또 여기저기 지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그 정도에 말만했고 상당한 시간 폰을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통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았어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저기 문건을 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이렇게 진술한 게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통화한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2시 53분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고 있던 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22시 58분경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영이 비협조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다시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시사항을 수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도 여인영이 폰만 들고 다른 바쁜 일을 하고 있어 대화를 나눌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통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맞나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데 제가 22시 53분과 23시 06분에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정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정정이 아니고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진술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22시 53분과 23분의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 진술한 게 정확하겠습니까? 지금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제가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 당시 통화한 장소는 어딘가요? 언제 말입니까? 22시 58분 말입니다. 22시 58분에 공관 앞 공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사실 23시 6분 여인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전화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또 통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 대화를 안 되는데 또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정하려고 했던 건 22시 58분과 23시 06분에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직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기억이 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태영 원장님께서 CCTV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니까 그런 사항과 견주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부분 중에서 22시 58분과 23시 06분과의 진술과 관련해서 22시 58분의 내용을 23시 06분에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23시 06분의 대화로 그럼 진술했다는 다시 걸 묻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2시 58분경 네, 전화를 했을 때 공관 주차장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CCTV 영상에 보면 그 당시에는 본관으로 진입하면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럼 기억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들어오면서 국정원에도 공개한 CCTV를 봤는데 현재 그 CCTV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생각이고 어쨌든 CCTV 상에는 증인이 공관 주차장에 전화를 하지 않고 본관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23시 6분에 통화를 했을 때 이때도 바쁜 것 같았지만 좀 세게 야 어떻게 된 거야 해도 답을 제대로 안 하고 꾸물거리기에 부인에게 전화를 받았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을 해주라고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뜸을 들이더니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수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데 유현영 사령관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불러준 명단이 누군가요? 그때 지금 요거 보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거는 봐도 돼요. 네. 메모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빨리. 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근데 당시에 조혜주라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났고요. 노총위원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위원장. 계속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전부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직책을 불러준 것은 아니죠? 이름하고 또 간간히 뭐 예를 들면 뭐 노총위원장 이렇게 그 직책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간이가 아니고 노총위원장은 직책을 부르는 건 노총위원장 한 명인 건가요? 지금 증인께서 제가 그때 이게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책은 예.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였고 지금 증인이 증언하기를 네.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냐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이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했고 네. 직책 얘기는 한노총인지 민노총 위원장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때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책을 얘기한 건 노총 위원장 뿐이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무슨 대법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렇게 하다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어떤 명단을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알겠습니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계속 1조, 2조 축처 검거 외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 맞나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영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정서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인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더 그러니까 이 이상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소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과 보좌관이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헌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정보 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한다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저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